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어수선한 변동성 속에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까지 결국 내어주면서 다시금 하방 압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주의 시작 지점 부근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래로 빠져도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고 위로 올라서도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스탠스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예상 범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동성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단기적 흐름과 관련해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1,800달러가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후퇴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온 뒤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만 준다라면 3만 달러까지의 랠리 가능성도 제시가 됐습니다. 한 주간의 변동성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지금 조금 심장이 후들거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그런 시그널들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인텔레그래프가 어쩌면 비트코인이 바닥 주변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그런다. 이런 취지의 나름 긍정적인 시그널 3가지를 분석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리플의 생태계 확장과 관련한 소식인데 리플의 파트너사인 카타르 국립은행이 카타르에서 필리핀 직접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의 생태계 확장이 동아시아, 중동 이렇게 지역별로 큼지막하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지금부터는 기존의 생태계 안에서의 상호 연결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의미부여가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어수선한 상황인데도 리플은 이렇게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과 연결성 강화를 이뤄내면서 XRP가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를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적인 기업의 성과가 뒷받침되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강경 발언 역시 상당히 주목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테크 컨퍼런스로 불리기도 하는 콜리전 2022에 참석해서 이 소송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찬 발언을 다시금 제시했습니다. 특히 만약이라도 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상은 리플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소송으로 인해서 XRP가 상장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우린 여전히 소송 상태에서도 엄청 빠르게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SEC를 공개적으로 매긴 걸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긍정적인 외부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일수록 결국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체크하는 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대응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깨진 데 이어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21,800달러까지도 내어준 상태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만 보면 당장 2만 달러 부근까지 가더라도 혹시라도 이게 깨지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범주 안에서의 변동성이긴 하지만 이거 참 이런 거는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쉽지 않다라는 점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2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조금 더 악화된다라면 투자 심리 역시 다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후퇴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2%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23,363달러 부근의 장애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건 오버헤드 저항을 곰 세력이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수준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1,857달러 부근이다. 여기가 깨지면 275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가 있다. 현재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평평해지고 있고 RSI가 중간점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황소와 곰의 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23,363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면 황소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28,171달러를 거쳐서 3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힌 분석이긴 한데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 자체는 부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변동성을 견뎌낼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의 설립자 안톤 트렌체프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만약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번 주 연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잘 견뎌낸다라면 비트코인은 지난주 24,000달러를 찍었던 게 반짝 반등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3만 달러 랠리는 일부 기술적인 저항에 직면하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주 연준의 금리 리스크만 잘 버텨낸다라면 3만 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 반전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최근 테더 도미넌스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건 투자자들이 보유한 USDT를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실탄으로 보유해왔던 테더를 나름 저가 매수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사들이는데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수세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추가적인 반등, 긍정적인 기대감 갖게 만드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불안불안 흔들리고 있지만 조금만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잠재적으로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신호가 포착됐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은 지난달 17,500달러로 하락한 뒤에 25% 반등했는데 지난해 11월 신고가에서 75% 하락한 뒤에 나왔던 반등이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역풍에다가 암호화폐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인해서 약세 지속 위험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포착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로 제시된 것은 주간 RSI 상황이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주간 RSI가 지난달에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과매도 영역에 들어갔는데 재미있게도 당시에 비트코인은 같은 달 약세장 랠리를 종료했다. 2018년 상황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340% 상승하면서 14,000달러에 도달했다. 비트코인이 과매도를 아주 오랜만에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번에도 포물선 랠리를 벌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로는 비트코인의 순미실현 손익 NUPL이 제로, 그러니까 0 위로 올라선 상황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게 0보다 크면 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많은 투자자가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월 21일 비트코인이 22,000달러 부근에서 흔들렸을 때 이 지수가 0 위로 올라섰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반전은 주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번에도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시그널은 이 채굴 수익성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보여주는 푸엘 멀티플 상황이 과거 바닥 지점에서 보여졌던 것과 비슷하다라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단순화시켜서 바라보자면 푸엘 멀티플이 높다라는 것은 채굴 수익성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손익분기점이나 0 미만이라는 것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채굴자들이 나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도 압력을 줄이는 부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푸엘 멀티플은 2020년 폭락 때 그리고 2018년과 2015년 바닥 상태일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반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분석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지금 상황의 흐름을 보면 어질어질하지만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비트코인도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나름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골드, 금의 경우에도 그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재밌는 분석을 했는데 7월 월간 기준으로만 봤을 때 골드는 마이너스 5%대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은 10%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숫자로 보여줬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이걸 1년을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52%가 빠졌고 S&P 500도 16%대 마이너스, 금은 5% 수준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금은 1년 내내 고만고만한 마이너스 상황이었고 비트코인은 엄청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금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상승 국면에서 이 해지 수단으로 과거에 작용해왔던 금이 최근에 넉 달 연속 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2020년 11월 이후에 가장 긴 4개월 연속 하락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이에 따라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 이외에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하지 못한 반면 국채의 경우에는 따박따박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국채 선호 심리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지금 금이 아니라 국채가 더 잘 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 차익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여지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자체도 재미있긴 하지만 금의 인플레이션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점, 디지털 골드로서의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최근의 반등세가 어쩌면 인플레이션 해지 역량을 조금씩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건 물론 조금 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면서 리플 XRP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0.33달러 위에는 자리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전체 시장의 영향 속에서 조금 더 만약 하락할 경우에 0.3달러 지지를 1차적인 중요 라인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는 지난 며칠 동안 0.3달러에서 0.39달러 사이에서 통합되고 있는데 간접 저항인 0.39달러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건 더 높은 수준에서 매수세가 후달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은 0.3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 이 수준을 황소 세력은 무조건 방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하락세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수준에서 반등할 경우에는 0.39달러 이후에 여기까지 뚫리면 0.5달러까지 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3가지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2가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리플의 생태계 확장과 관련된 건데 리플의 파트너사 카타르 국립은행이 카타르에서 필리핀 직접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리플의 생태계 확장이 동남아, 중동 이렇게 지역별로 큼지막하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지금부터는 기존의 생태계 안에서의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의미 부여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카타르 은행의 파트너사 필리핀 은행의 명칭이 차이나뱅크이다 보니까 처음 얼핏 봤을 때는 대박 난리 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중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필리핀 은행입니다. 이 소송으로 어수선한데도 리플은 이렇게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을 이뤄내면서 XRP가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를 아주 적극적이고 디테일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적인 기업의 성과가 뒷받침되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강경 발언 역시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테크 컨퍼런스 이 콜리전 2022에 참석해서 소송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찬 발언을 다시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이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는 우리는 소송에서 이길 것이다. 이건 내가 장담한다. 나는 근데 판사의 어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나는 법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소송에서 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리플은 패소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리플에 대한 기소 직후에 XRP는 대거 상장 폐지됐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지금 상태와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리플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SEC는 미국에서만 관할권이 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 자체가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SEC를 향해서 한 방 날리기도 했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SEC가 미국에서 지랄 발광을 하더라도 리플의 글로벌 사업 확장은 엄청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갈링하우스는 소송에서 지면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앞서서 밝힌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소송 결과 자체 당연히 엄청 많이 기대되지만 과연 미국 SEC가 어느 정도 수준의 뻘짓을 추가로 벌이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역시 상당히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블룸버그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내부 거래자들을 기소하면서 10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며 그 후폭풍 만만찮게 지금 일고 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상장시켜서 부적절한 거래를 제공한 것인지 따져보겠다라면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SEC가 10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을 했는데도 감히 코인베이스가 상장 폐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상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SEC가 한 방 더 먹여보겠다라면서 지금 또 이렇게 추가적인 뻘짓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건 리플 소송 2탄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아마도 비슷한 쟁점,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권의 기준이 뭐냐, 이게 참 심플한 핵심인데 지금 이걸 SEC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코인베이스 사건도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럴 때 미친 척하고 SEC에 개기면서 리플과 공조를 하면서 XRP를 재상장시키면 너무 통쾌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기분 탓에 드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정말 재미있고 의미있는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분량이 좀 있어서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스탠스에 맞게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